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한 살 앞당기는 만 5세 입학 추진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여러분께서는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장점이 많다. 2. 단점이 많다. 3. 잘 모르겠다. 입학 나이를 앞당기는 만 5세 입학이 장점이 많다면 1번, 단점이 많다면 2번입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추첨해서 쌀 1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지금 아드님, 아주 귀여운 아드님 7살입니다. 예, 같이 오죠. 네. 아직 학교 안 갔죠? 내년에 가요. 내년에. 근데 이제 학부모로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먼저 왜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좀 궁금해지긴 했는데 제가 네. 이제 키워본 입장이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5살이면 사실은 1월생, 12월생은 거의 1년 차이가 나서 맞아요. 굉장히 발달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앞당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직 그 어떤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예. 설득이 아직은 되지 않은 그런 아무리 상황이 들어도 아닌가. 설명을. 그 전민기 팀장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게 처음에는 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아니 제발 좀 와. 충분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 네. 5세든 6세든 4세든 7세든 아니 이게 좀 논의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뉴스 하이킥에서 청취자분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고 맞아요. 네. 한 1년 반 정도 삭혀서 네.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그냥 뭐 뚱딴지 같이 꺼내놓으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왜 이러지? 왜 그럴까? 네. 그러다가 와 어허. 화가 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 관한 문제는 정말 조심히 세심하게 네.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간이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예. 어떻습니까? 좀 올랐습니까? 어떤가요? 최근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에 20%대 지지율이 발표됐는데 예. 금요일, 토요일 실시된 조사 29일, 30일 조사입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8.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긍정평가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어제 발표됐죠. 조사에서도 20%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정평가에 주목을 좀 해보십시오. 예. 68.5%. 대통령이 아직 임기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명 중 68.5,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못마땅하다. 이건 뭐를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지금 휴가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은 네. 1번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별로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5세, 만 5세 취약 네. 연령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검토해보라. 저는 이게 과연 이 방송의 이 분석 내용들을 대통령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대통령이 귀담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사 문제 계속 거론됐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그 대응이 별로 못 믿었다라든지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라는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네. 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문자 내용만이 아니라 이 문자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전개 과정에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 윤심이 작용한 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이 문자로 확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이 낮은 지지율에 추가 반영된 건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대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입니다. 예? 이 대표,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거의 7명 가까이입니다. 68.8%가 공감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거죠. 예. 공감하지 않는다는 2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데 인사 문제, 또 뭐 경제, 또 네. 김건희 여사, 다른 요인들이 또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가 하락한 원인은 리경호입니다. 리경호, 네. 이준석, 예. 경찰국, 아하. 그리고 오는 뭡니까? 만오세. 만오세 이 경우.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네. 좀 다를까요? 전 팀장님, 내부 총질 표현이나 대통령 문자 관련해서? 아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좀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봤을 때는 예. 부정 감성어가 72 정도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아, 더 그래요? 나빠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다가 사라지고 바란다라든지 뭐 희망 앞으로 좀 잘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는 담겨져 있어요. 그 키워드 자체는 좀 바뀌었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결합을 하면은 네. 85%까지 특히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85%요? 예, 감성어 자체가 이제 뭐 추락이다, 질린다, 풍전등화다, 갈등, 위기, 민폐, 논란, 난리치다. 요 굉장히 감성어들이 이제는 좀 그 어감이 세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0% 밑으로 떨어질까 했는데 예. 뭐 이번에 이 문자와 그 5세 미만 우리 아이들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막 이 정부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막 이 정도의 좀 감성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확실히 좀 휴가철이긴 하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게 뭐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산으로 치면은 아주 물기가 말라 있다. 불만 딱 붙었을 때 뭔가 아이고. 일이 하나 터졌을 때는 연쇄적으로 막 불이 옮겨붙지 않을까 그런 좀 불안불안한 상태로 좀 보여요. 네. 그 전민기 팀장의 분석에 공감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이 좀 불안해하고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도 동분서주 지지율 수습 방안도 내놓고 이러면은 신경 쓴다는 생각이라도 들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뭐 지지율 신경 안 써.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수많은 방송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젠 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 이준석 터지죠. 경찰국 터지죠. 또 만오세 터지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디 갔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귀담아 듣는 우리 네. 뉴스와이킥의 내용을 빅데이터 이 소중한 분석을 귀담아 듣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지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봐 이제 안 들을 거야. 아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게다가 사실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당 중진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괜찮다는 메시지, 좋아질 거다. 8월 네. 혹은 연말 정도 되면 분명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아마 지지율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근데 키워드가 떠야죠. 무엇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느냐. 뭐 아. 경제 정책이 됐든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내부에서 왜 8월 말과 연말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런 분석을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8월 말은 뭐냐?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예.
이제는 결사항전이 될 테니까 아하. 어차피 대선 때처럼 48대 47 아니면 50대 49가 될 거다. 진영 간 결집. 예, 진영 간 결집으로 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또 국민들이 바라는 오롯이 대통령이 주도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시절이 아니고 또 하나 연말은 왜 연말 이야기 나온지 아십니까? 뭐죠? 연말은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응할 거다. 네. 그래서 국민이 적응할 것이다. 국민이 적응할 수밖에 없다. 네. 연말쯤 되면 네.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고 국민들이 적응하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건 아니죠. 신박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흥미를 끄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네. 조사 결과 범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각각 1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서치 뷰가 네. 자체 조사로 지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누가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수치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높은 것이 한동훈 장관 네. 13%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잇는 이 홍준표 또 오세훈 시장과 큰 차이는 아닌데 예. 보수층 정책 성향이 보수층 응답자에서는 23%로 한동훈 장관이 다른 후보보다는 조금 더 격차를 내고 가장 높았고요. 네. 범진보 차기 진영 대권 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의원이 41%로 가장 높았고 예. 이 진보층 응답자에서는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아직 정권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차기 그 유력 주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건 아마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각자의 생각이 다르실 텐데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조사의 추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차기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예.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관심을 얻어낼 수 없는 조사를 안 할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니까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차기에 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해볼 차례인데요. 전 팀장님, 네. 먼저 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한 달 동안 24만 3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뭐 쭉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대표 등등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예.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표 대행 직무대행 직무대행 예. 어쨌든 그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한 지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이루어져 있고요. 감성어를 보면 이제 19.8대 77인데 혼란이 가장 가운데 혼란. 있죠. 그다음에 갈등이 있죠. 네.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그 논란들과 관련한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건 위기 극복, 경제 위기,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마련이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그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좀 급급한 것으로 보면서 네.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전엔 사실 국회의원 개인으로 놓고 보면 부정적이 70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당을 놓고 보면 당은 그래도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한 50% 긍정이 나타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집니다. 네. 배 소장님, 네.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더 문제냐, 아니면 국민의힘 여당이 더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 지금 혼란인데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확 전환하면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었다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비대위 가서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는
계기나 또는 조건이 안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는 빨리 털어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고 집권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 임기가 3개월도 안 됐는데 비대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당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세 가지죠. 이념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네. 또 하나는 정책이 당이 표방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느냐.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비대위를 한들 조기 전당대회를 한들 이준석 대표 관련된 문제 해결됩니까? 아하. 해결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과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이 문자에서 이미 내부 총질한 대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선을 그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것이고 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핵관이 오든 친윤이 오든 아니면 뭐 다른 대리인이 오든 이 구조에서 하나를 절대 빠뜨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이준석 변수거든요. 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불안도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11만 1,789명 신규 확진자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도대체 과학 방역의 실체가 뭐냐 이런 지적이 쏟아졌는데 전 팀장님 네.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한 8만 1,000건 정도 이제 과학 방역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과 뭐 비교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거기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그런 것들 많이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성어는 39.2 대 57입니다. 근데 굉장히 40%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내용 들여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뭐 이거는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나가봤더니 K 방역. 그렇습니다. 네. 뭐 눈부시다, 뭐 성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부정 감성어들을 쭉 보면은 심각하다, 불안하다. 나중에 뭐 입에 담기 힘든 좀 욕도 좀 있고요. 예. 뭐 차별화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욕하다, 어렵다, 뭐 비난하다 등등의 단어로서 그래서 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배 소장님. 네. 현 정권 또 여당 측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이었고 네.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과학 방역이 뭐냐? 이것이 좀 확실시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세 가지일 겁니다.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재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일 테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 게 이게 사실 방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자율 방역을 현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더 이상 이 과학적 방역으로 확진자를 늘어나는 것을 수적 증가를 막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고 시스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을에 어떻게 될지 겨울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등으로 점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 정권에서 제대로 못했다. 정치 방역이다. 우리는 과학적 방역을 한다. 그러면 그 과학의 실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네. 야당에서는 정은경은 이수신이다. 백경란은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예. 원균이란 말이 나온다. 질병관람청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뭐가 과학 방역인가 국민이 혼란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이든 뭐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확진자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 네.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이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예. 사실 참 이런 뭐 보건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 또는 국방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요. 전 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다. 그냥 서로 힘을 합쳐서 맞아요. 국민 안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볼 때 10만 명 나오더라도 예. 국민들이 예전처럼 불안해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심리적으로 한 30만 넘어가고 했을 때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좀 잘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뭐 칭찬 받더라도 네. 잘 좀 그 관리가 되고 네. 확진자 줄어들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혹시 사회적 거리 도입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장관이 없다고 크게 뭐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이 될 필요가 있을 빨리 겁니다. 돼야죠. 예.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진 이슈가 하나 있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전 팀장님, 네. 관련된 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28일부터 지금 3만 건 넘게 나왔으니까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예. 만 5세 입학과 관련해서 연관어는 보면은 뭐 학제 개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책 보면 영향이라든지 이해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떤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가장 먼저 이게 선행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그렇죠. 그래서 감성어도 12.3 대 81.9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때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의 폭이 굉장히 한 달마다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맘카페 같은데 이제 특히나 올라오는 글들 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겹치잖아요. 그렇죠. 2살 아이들이 함께 이제 어쨌든 한 학년을 다녀야 되는 부분. 가장 나이 어린 아이와 가장 나이 많은 아이 사이에 거의 2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아이케어 보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이제 아이들 입시 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그 한 살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요.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또 일찍 귀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보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감성어 중간에 반대하다가 있고요. 네. 실효성이 없다, 잘못됐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했다, 너무나 부담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거센 반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반발한다, 네. 피해, 논란 이런 단어들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는 너무나 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하려면 네. 차분히 설득을 했어요. 왜 이걸 우리가 하는지,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다들 굉장히 생뚱맞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각 이제 반발이 불거지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정부 측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대안을 내놓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각 나이 또래 맞는 적절한 그런 교육 정책과 교환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대안을 듣자마자 전문가분들께서 아니 그 나이 연령 또래는 유치원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인데 학교에 그냥 가둬만 두고 있겠다는 거냐라는 네, 것. 네. 그다음에 어떻게 같은 반에서 2살 가까이 차이 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 교실에서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도대체 준비가 된 건가?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준비가 된 건가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합의 도출,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도출할 때도 사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지금 우왕좌왕, 좌왕우왕, 갑론을박, 좌충우돌 할 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책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청, 공감, 그다음에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4년간 순차적 조정안 확정 아니야?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러니까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 한참 이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충분히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000명만 해도 돼요.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아닙니까? 네.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도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미리 하면 1,000명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학부모 예. 500명 조사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 이미 이 연령대를 지나간 학생들한테 만 5세 때 너 어땠니? 네. 대화를 나눠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우투도 영투도 우영으로 소환했다는데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영우랑?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될 문제지.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전에 미국 학기제를 이야기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문제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전 팀장님? 네. 1번 장점이 많다 10%, 2번 단점이 많다 85%, 예. 3번 잘 모르겠다 5%네요. 네, 압도적으로 단점이 많다가 많으신데 문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장점이 많다라는 의견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미니의 장성규님 1번 장점이 많습니다. 부모들의 교육비도 줄어들 것 같아요. 학교에 빨리 입학을 하는 만큼 교육 방식을 조정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8235님 요즘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빨리 가도 좋다는 의미죠. 네. 3168님은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네. 예. 반대는요. 4445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만 5세와 6세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변 훈련 등에서 발달 속도가 차이 나서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0561님 반대합니다. 19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7세 초등학교 가려면 최소 5세 때부터 한글 배우고 6세 때 다 깨우쳐야 하는데 아이들 발달 과정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선행학습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559님 현장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방향성 결정하고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예. 미니의 이재학님은 장단점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문제 좀 더 신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이트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